안녕하세요. LA의 조은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뱅가드가 테슬라를 쓸어 담았다는 소식인데요. 무려 1,800만 주를 쓸어 담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주식 큰 상승 가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LA 시간은요, 주일날 오후 시간입니다. 아주 한가로운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그 LA 다저스 경기를 직관하고 오면서, 어제 밤 늦게 돌아왔는데, 목이 지금 많이 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제 게임이 정말 어마어마한 게임이었거든요. 거의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 역전하는 다저스 게임이었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3점 홈런을 날릴 정도로, 정말 어제는 현장이 정말 떠나갈 듯이 그 TV로는 다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거의 TV로서는 한 10%밖에 나오지 않아요. 경기장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소리 지르고 춤추느라 목이 지금 다신 상태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이 미국 시간으로 이 주말이니까 자, 또 그림 하나를 보시면서요.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이 어떤 게 보이십니까? 자, 지금 일단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뭘 봅니까? 성공한 사람 보게 되면, 와, 저 사람 정말, 운이 좋구나. 뭐 아니면 저 사람 역시 타고난 기질이 있어. 와, 저 사람은 역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야. 또 뭐, 다양한 우리가 이 성공한 사람을 향해서 분석을 할 때에 그냥 성공에 드러나는 모습만 봅니다.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또 저 사람이 차고 있는 뭐 시계, 뭐 옷차림, 또 외모 이런 걸 막 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어떤 그 성공의 어떤 열매들만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오른쪽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what people don't se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what people see. 자,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요, 전부 다 그냥 성공했던 있던 그 겉모습만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what people don't see,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자,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은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잘 안 본다라는 게 문제죠.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뒷배경은요, 거의 그냥 100에 100%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위 한번 볼까요? 등판에 쓰여져 있는 거. 첫 번째, hard work.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어떤 그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 어떤 흙수저에서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혹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할 때도요,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냥 뭐 정말 뭐 운이 좋아서 또 원래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드워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열심히 일하는 이게 기본이에요. 성공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하나, persistence. 정말 이 버티고 인내하는 거 있죠. 버티고 인내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남들이 뭐 쉽게 이 사람 성공했을까 그러지만요. 그 성공 배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뭐 남들은 그냥 쉽게 하는 거를 persistence, 견디는 거죠. 정말 힘든 것들을요. 그리고 보세요. late nights입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공부를 또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투자 생활도 다 마찬가지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성공하려면 남들은 그냥 일찍 자고 밤에 또 게임 한다거나 놀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딸 녀석만 보더라도요, 저희 딸이 뭐 이제 치대를 가고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걸 보면 다들 그래요. 애가 원래 뭐 이 부모가 잘 가르쳐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녀석이 밤에 그 공부하는 거 보면요, 이 미국 애들이 공부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자주 발견될 정도로요. 정말 나름 열심히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에는요, 항상 뒤에 그 남들이 모르는 그 열심히 하고 정말 이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rejection. 거절감이 있죠. 이런 게 sacrifice 이런 게 있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투자도요.
여러분들이 persistence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 여러분 지금 테슬라 투자하면서 뭐 그냥 정말 4년 투자해놓고 야 4년 동안 이게 뭐냐 이러는데 여러분 기본 10년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어느 한 종목이건요. 그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왜 S&P 500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한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을 땐 다 팔아버리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를 넣으면은 그런 변동이 덜하니까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소위 크리티시즘이나 리젝션들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변에 언론들이 뭐라고 합니까? 테슬라 끝났어.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머스크, 야, 저런 CEO 투자할 바에 이런 비판들,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거나 또 이제 내가 투자했는데 4년 동안 했는데 나 아직까지 마이너스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던져. 테슬라 끝이야. 야, 너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벌겠어? 야, 엔비디아 봐, 뭐, 애플 봐, 다른 주식 봐, 여기 수익이 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큰데 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견뎌야 돼요. 어느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확신이 있고 이 회사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결국은 그런 거절감들을 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크리티즘과 다우츠가 있죠. 맨 아래쪽에 보면 의심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투자하다 보면요 머스크가 뭐 정치적 행동을 한다거나 오늘도 보니까 트럼프 전체 랠리에 가가지고 스피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야, 제 정치적인 행동 때문에 나 하기 싫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의구심이 들죠. 막 그리고 야 정말 자율주행 성공할까 이런 의심들 다 들어요, 여러분. 모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다 그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보다도 뭐예요? 이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도 하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보다 직장 다니는 게 나는 안전할 것 같아서. 물론 더 안전하죠. 그러나 평생 그 회사의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월급쟁이로서요. 그게 또 단점이고, 그리고 안정적이지만 그것도 보장 못해요, 사실은요. 그것도 가다가 뭐 정말 병들고 이러면 못 다니잖아요, 길게요.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있죠. 또 다니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요, 다 지금 그게 직장이건 무엇이건 내 라이프가 자체가요, 리스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리스크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는요, 언제나 이런 게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갖고 가면서 결국 길게 가져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ROI죠. 그 투자 대비 리턴이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 명심하시면서 투자의 성공은 그냥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버텼을 때에 큰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달러 강세 소식들이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달러가 원래 그 최근의 흐름 자체가 약세잖아요. 다른 통화들이 강해졌거든요. 우리나라 원도 마찬가지고,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달러가 그동안 초강세였다가 계속 달러에 힘이 밀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원화도 강세가 되고 했는데, 일본도 굉장히 좋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달러가요, 갑자기 굉장히 초강세를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미국의 노동 보고서와 그리고 중동 문제요. 중동 문제가 갑자기 이란, 이스라엘에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 달러가 강해진 겁니다.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일본의 엔화입니다. Japan's yen fell to lowes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최근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2달 동안 떨어진 거 굉장히 이제 빠르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일본 엔화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통화들, other major currency도요. 이 미국 달러에 대비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오늘 여기 미국은 지금 이 썬데이지만 지금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는 먼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금 달러 대비 통화가 굉장히 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엔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지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초록색 하나 보세요. 엔화가 149.10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일본 엔화가 올해 가장 낮게까지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였을 때가 160까지 떨어졌어요. 자, 161은요.
일본이 이 30년 장기 침체로 빠지는 잃어버린 30년이 나타나는 그때 처음 그 가장 높았을 때가 일본 엔화가 160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엔화가 100 거의 50까지 왔죠. 자, 원래 최근에 142, 140 초반까지 140도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149까지 지금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 하루 지난주 보면 이게 며칠 사이에 빠진 게 한 주 만에 이 4% 이상 빠졌다. 역대급입니다. 2009년 이후로 가장 크게 떨어지는 퍼센테이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오히려 강하고 일본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우리 원화도 다 마찬가지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보고서 너무 좋았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노동보고서가 좋다라는 거. 노동보고서가 좋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약하게 갈 거라는 거죠. 0.25씩.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리세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소프트 랜딩에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달러를 더 살려고 하고 믿을 건 미국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금 자체가.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미들 이스트죠. 자, 이게 이란, 이라크, 중동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거 혹시나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세가 불안해지고 세계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요.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 맥락이 같은 거죠. 결국 안전자산 선호 달러죠. 달러를 더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본다면요. 이 달러가 얼마나 강력한지 기축통화로서 결국 경제가 막 불안해지고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 뭐 전쟁이 터지건 뭐 하면은 그 안전자산이라면서 달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쉽게 안 무너지고 오히려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또 뭐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달러가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골드만삭스가 오일 가격에 대해서요. 자, 20달러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주말에 내놨습니다. 자, 지금 이란의 오일 충격이 왔을 때, 중동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에 이 20달러 이상 뛴다. 자, 골드만삭스가 지금 그 이란의 유전에 대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자, 이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요. 아래쪽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란은요. 기본적으로 오펙의 한 멤버죠. 자, 전체 오펙의 멤버인데, 자, 키플레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오일 마켓에서, 이 이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냐면요. 매일 400만 배럴씩 생산하고 있는 거야. Almost 4 million barrels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400만 배럴이니까 이거 사이즈가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 공급의 4%거든요. 이게 뭐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이란이 유전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폭탄을 때려버린다, 미사일을 때려버린다면요. 하루에 400만 배럴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요? 뛰겠죠. 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다른 데서 400만 배럴을 하루에 동시에 공급한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란의 충격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치게 됐을 때에 20달러가 뛴다? 그럼 이게 거의 100달러를 찍는 거예요. 100달러는요, 지난번에 고금리 상황과 미국 경제 안 좋을 때도 100달러를 찍은 적은 없어요. 근데 20달러가 더 오르면 거의 100달러를 찍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안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고금리와 정말 안 좋을 때도 이 기름 부족 상황 속에서 오펙이 기름 올린다고 할 때 기름값이 그때 120달러, 150달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시장이 그때 겁먹어가지고요, 오히려 모든 게 불안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가도 빠지고요. 근데 이런 예상들은요, 너무 언론에 나오지만 너무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 이스라엘도 이란을 때리고 싶은데 지금 뭐 미국도 말리고 더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말리고 있는 중이죠. 왜냐면 이 때려버리면 물가, 이 기름값이 100달러 가까이 뛰잖아요. 막 20달러 뛰어가지고요. 그러면 물가가 한순간에 또 오르게 됩니다. 그래 되면 시장이 대혼란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이스라엘에게 이란 유전 치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사실 예상 자체가 되시건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100달러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런 지정학적 이슈는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진행해 보면 되고요. 너무 공포감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이 최근 들어 계속 꾸준하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난 한 두 달 동안 거의 한 40% 뛰어 올랐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배경에는, 기관들이 계속 많이 사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론 개인도 샀지만 결국 기관들이 많이 사줘야 올라가는 건데, 자, 그동안 이 기대감 속에서 이 뱅가드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뱅가드는요 미국 전 세계 세계 최고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블랙락과 더불어서 뱅가드는요 그냥 뭐 전 세계의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해서 이끌어간다, 주식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이 자산 운용사 뱅가드가 이 테슬라 주식을요 거의 매달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감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지금 현재 몇 주를 갖고 있느냐? 나온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이 2억 5,500만 주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디짓 자체가 9자리죠. 그러니까 2억 5천만 주 이상, 거의 2억 6천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 보면요. 프리비어스는 몇 개를 갖고 있었냐면은 2억 3,700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의 2천만 주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얼만큼 상승했느냐? 이전에 비해서 보면은 1,774만 주가 1,700만 주 이상, 거의 1,800만 주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이 last 13F,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파일링한 게 6월 31일이거든요.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6월 말이죠. 자, 그러니까 6월 말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가 2억 3,700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번에 8월 달에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이번에 8월 데이터가 바로 2억 5천만 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바로 1,800만 주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8월 31일 데이터니까 거의 지금 두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 자산이 소위 말해 테슬라 주식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상승하잖아요. 계속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2025년쯤, 내년쯤 되면요. 머스크가 갖고 있는 주식 수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더 많이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 뱅가드가. 그렇게 지금 예상되어집니다. 현재 상승 속도를 보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뱅가드가 왜 이렇게 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소유하게 될까? 거의 지금 1,800만 주식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뱅가드가 테슬라 주식을 더 소유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소위 지난번에 8월 8일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있었죠. 여러분, 8월 8파란데이라고, 그때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기다려졌는데, 자, 그게 지금 이 마지막에 6월 31일 날이었는데, 당연하죠. 이때부터 그 8월 8일 오기까지, 자, 7월 달, 8월 달까지 계속 사모았겠죠. 특히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사모았겠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이제 10월 달로 연기됐는데, 꾸준하게 더 이제 매입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니까 10월 10일이잖아요. 아마, 이 다음번에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 발표가 10월 달이거든요. 아마 10월 발표에는 더 많은 테슬라 주식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속도면 또 뭐 한 1,000만 주 이상, 또 2,0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유가 그 이벤트도 있지만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어떤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분기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상승세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3분기 연속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지금 중국에서의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굉장히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 지금 이 뱅가드가 주식을 테슬라 주식 안 살 수가 없겠죠. 근데 뱅가드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계속 테슬라 주식을 사모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요, 이제 변곡점이 찾아올 때가 계속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테슬라가 하나의 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 이런 우리가 분석이 계속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지금부터 이제 좀 길게 가져갔을 때에 옛날 전기차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받듯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미래에 어떤 그 로보택시랄지 또 자율주행이랄지 로봇까지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기관들이 먼저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주가 미적미적할 때 조금만 오르면 개인들을 팔아치운다면 그때 다 기관들은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파지티브한 겁니다. 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모아 왔다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기관들은 또 섣불리 이렇게 이 움직임이 아니라 크게 가져가면서 결국 나중에 큰 상승이 올 때에 먹고 이렇게 또 이게 이 차익 실현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상승을 이끌 때는요, 또 기관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관들이 사준다? 당연히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세미트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 세미트럭이 또 이제 영상에 촬영됐는데요. 무려 이 38대의 테슬라 세미트럭이, 바깥에 프로타입 공장 그 바깥에 파킹이 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어졌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많은 수의 무려 38대라고 합니다. 자, 이 많은 숫자가 지금 표현이 재밌습니다. Replicating themselves like a virus. 지금 테슬라는요, 이 세미트럭마저도 마치 바이러스가 자가 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증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똑같은 이 세미트럭을요,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하듯이 찍어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차 제조업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고 세미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찍어내고 있는데 이 전망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그 굉장히 그 이 빠른 속도, 특히 이제 내년 말쯤 되면은 아주 미친 듯이 찍어낼 거란 말이죠. 대량 생산이. 그렇게 되면 미국 공급에 있어서는요, 결국 한 2026년도 말 정도가 되면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이 공급되어질 거라는 거죠. 아마 뭐 웬만한 소매업체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026년도 말이 지나면요, 결국 이제 27년도쯤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 세계로 확대될 건데 특히 유럽부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로 가는데 다들 불가능할 거라 그랬는데 사실 성능, 이 퍼포먼스를 보면 이 테슬라 세미트럭이 가장 좋거든요. 전 세계 어느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테슬라 세미트럭은 결국 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뭐 이 워마트랄지 벌써 이미 많은 주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회사들에게 다 퍼지게 될 거예요. 테슬라 세미트럭이 막 고속도로에 달리는 걸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27년도부터 아니면 26년도 말부터는 유럽부터 이제 번지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 결국 25년도 쭉 연결되고 26년도부터는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이 이제 같이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26년도 말까지, 그리고 27년도, 28년도까지 이제 유럽에 전 세계로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전 세계로 판매하듯이 이제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이 점점 더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차량의 어떤 그 종류가요,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세미트럭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하듯이 막 찍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능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좋고요. 자, 여기 하나 더. 이제 사실 관건은요, 이제 자동차, 세미트럭이나 사이버트럭,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자율주행이 얹어졌을 때, 자율주행이 여기에 추가되었을 때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 테슬라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요, 장거리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미트럭 자체가 장거리 여행인데 장거리 여행에서 운전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자율주행을 완전 자율주행을 하지 않더라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요, 사실 운전자에게 부담이 굉장히 덜어지죠. 그러니까 사고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자율주행이 다 커버하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 이제 운전자가 신경을 쓴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미트럭 운전자들 또 회사들은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구입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그 유혹이 심하겠죠. 자, 아무튼 그런 것까지 본다면 이 세미트럭과 사이버트럭과 이게 자율주행과 딱 결합되었을 때 굉장한 그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가볍게 볼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이 X,
자, 이 본인의 이 X의 구독자가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가 써 있죠. 이 땡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자, 숫자가 어마무시하죠. 무려 이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하는 숫자가요. 팔로워가 2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마무시하죠. 자, 이 X에서 2억 명을 돌파했다. 자, 지금요. 이 X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여기에 이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지 않습니까? 오너인데 이 오너가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의 인기를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무려 2억 명을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2등이 누구냐? 왼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요. 여러분들이 뭐 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런 오바마의 인기는요 정말 강력해요. 워낙 이 대통령으로서 굉장한 이 미국의 이정표를 많이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버락 오바마가 1억 3천. 이 버락 오바마도 대통령을 지냈는데 1억 3천이에요. 근데 머스크는 대통령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2억 명 돌파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거의 2배죠. 이 정도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죠. 1억 1천만 명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뭐 굉장하죠. 자, 그다음 저스틴 비버 보세요. 이 연예인이잖아요. 이 연예인들은 원래 팬덤이 많은데 1억 1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리한나가 1억만 명이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연예인들과 대통령마저도 운동선수까지도 다 합치더라도 일론 머스크를 못 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차이로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머스크를 향한 그 팬덤들이 개인의 팬덤들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가 여러분 개인들이 많은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동이 심하다, 파동이 심하다, 너무 이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일론 머스크를 개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요. 머스크가 살아온 삶, 머스크가 또 만들어낸 지금까지 업적, 여러분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만든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공시킨 것만 하더라도요 머스크는 그냥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개인들이 이렇게 팔로우를 많이 한다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포츠 선수나 이런 연예인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런 영향력 때문에 개인들이 테슬라를 주식을 사고 머스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머스크가 이렇게 구독자가 2억 명이다? 얼마나 머스크가 이 소통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구독자가 많겠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머스크가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든요. 실제로 매일매일, 이 머스크가 글도 올리게 되고, 또 본인의 생각들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뭐 테슬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가끔씩 답을 직접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호불호가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과 X를 통해서 매일매일 소통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말실수가 나오겠죠. 말실수 나오면 얼마 전에도 뭐 대통령 같은 왜 트럼프에만 암살이 있고 저쪽에는 암살이 없냐 이 얘기했다가 뭐 갑자기 그 글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말을 많이 하면 말실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주가에 막 주가 출렁이기도 하잖아요.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스크가 이렇게 우리와 소통을 잘해준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그 소통 덕분에 투자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머스크가 테슬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세계의 기술 변화를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테슬라 투자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투자를 할 때도 부정적으로만 자꾸 볼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뭐 말 때문에 구설수 오르고 이러지만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더 줍줍하기 좋잖아요. 수익 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스크가 소통해 주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서 우리가 걱정을 덜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CEO가 이렇게 우리랑 소통합니까? 어떤 CEO가 이 일반 사람들과 개인들과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는 개미들의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파지티브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2억 명 돌파했다? 이거 좋은 거죠. 저절로 광고가 되고 저절로 테슬라 차가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십을 안 통하더라도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미래의 이 자율주행이 점점 완성되어 가면서 큰 그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요즘 야구 때문에 제가 지금 어제도 1영상, 오늘도 1영상만 합니다. 내일은 제가 야구 경기가 없으니까 이 영상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스TV였습니다.